네, 국제아재입니다. 저는 지금 나리타 공항에 막 도착했고요. 사실 처가댁의 나라에 오는 건데, 처가댁에 온 건데도 마음이 예전같이 아주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일본에서의 영상도 여러분께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번 제가 볼게요. 뭐가 달라졌는지. 그 일본에 와서 지금 그 한일 사태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그 일본의 간장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공항에 내리시면 그 나라마다의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공항에 내리면 제일 모르실 거예요. 아마 외국 분들은 그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계속 영상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저희 장인 장모님이랑 제 유튜브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신기하신가 봐요. 내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가. 우리 저기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네. 네, 안녕하세요. 국제아재입니다. 이곳은 저희 처가댁 도쿄 근처에 처가댁 집이고, 이 공간은 제가 일본에 오면 여기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글도 쓰고 뭐 그런 저의 작업실 같은, 침실은 아니고 그런 작업실 같은 공간이고요. 지금 제가 어제 와가지고 짐도 지금 다 못 풀렀어요. 피곤해서 짐도 못 풀고 정리도 아직 안 됐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일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머물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갔다가 일본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여기서 영상도 찍고, 뭐 시간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과 라이브도 하고, 아마 이 공간이 여러분께 좀 익숙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네요, 여러분. 왜냐면은 보라카이 떠나는 게 아쉬워가지고, 보라카이에서도 이제 사업체 정리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정리한 다음에 며칠 동안 정말 맨날 불타는 밤을 보냈고, 필리핀 떠나는 게 아쉬워서 마닐라에 와서 마닐라에서도 친구들 만나고, 우리 또 구독자분 인터뷰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마스바테라고 지금 영상이 앞으로 올라갈 게 많아요. 한국 분들한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거기도 우리 구독자분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셔서 또 그분 또 그 화이팅 하라고 갔어요. 제가 가서 거기서 5일 동안 아주 그냥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 한 방울을 다 필리핀에 짜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딱 왔어요. 일본으로 오고 나니까 아무래도 여기 처가댁이지만 집이잖아요. 집에 오니까 긴장이 풀어지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 아내도 지금 몸살이 걸렸고, 둘 다 지금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갑작스럽게 찍는 이유는 저희 장인 어르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장인 어르신과 제가 한일, 지금 냉랭하지 않습니까?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물론 저희 장인 어르신이 뭐 일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장인 어르신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면은 나이는 이제 60대 초중반, 중반에 가고 계신 분이고요. 제가 아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나갔고, 뭐 장인 어르신이랑 뭐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운 분이시고, 일본에서 굉장히 큰 건설회사의 중견 간부로 계시는 분이세요. 아침에 잠이 없어요. 장인 어르신이 새벽에 늘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50 다 되다 보니까 아침잠이 왜 이렇게 없어지니? 이렇게 눈이 잘 떠져요. 새벽 6시 전에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이렇게 거실에 내려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장인 어르신이 이제 모닝 커피를 드시면서 앉아 계시면서 책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도 이제 옆에 앉았죠. 앉아서 이렇게 두런두런 장인 어르신이랑 얘기를 하는데, TV가 바뀐 거예요. 엄청 큰 걸로. 예전에 TV도 꽤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장인 어르신한테, 아니 예전 TV도 괜찮은데 TV를 바꾸셨네요. 그랬더니 뭐 기분 전환을 하려고 바꿨대요. 예. 그 일본의 그 노년기 분들이, 갱년기 분들이 돈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장인 어르신도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젊은이들은 돈이 없지만 일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분 전환하려고 TV를 바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TV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한화로 200만 원 조금 안주 2,000불 좀 안 되게 사셨더라고요. 달러로. 내가 그러십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장인 어르신이 이제 그게 패나소닉 TV였거든요. 그랬더니 자네 이거 아나? 이 파나소닉 TV에 이 브라운관 이 패널이 LG 거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장인 어르신이 먼저 탁 물꼬를 트시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내가 우리 장인 어르신 성격을 알거든요. 장인 어른도 제 성격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분명히 사위랑 장인이지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인 어르신이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먼저 물꼬를 탁 트시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이렇게 LG나 삼성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신소재, 어떤 신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재를 사들여서 그 소재를 활용해서 우리 일본에 부품을 팔아서 우리 일본에서 이렇게 파나소닉이나 소니나 이런 데서 이런 완제품을 만드는 거고 굉장히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무역 규제가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좀 나랑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맞장을 쳐드렸죠. 그렇죠, 안타깝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인 어르신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서로가, 물론 우리가 역사적인 고루는 있지만 서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협력을 해도 모자랄 한국에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가 사태가 생겨서 본인이 생각하기엔 되게 유감스럽다, 가슴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아베 정부든 이 한국의 이제 문재인 정부든 이 정치적으로 서로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얘기하면서, 특히 오늘이 지금 그 선거 날이거든요. 21일 오늘이 그 참의원 선거 날이어서 아버님 그 지금 이제 오늘 선거 날인데 아버님 선거 하셔야죠. 좀 이따가 와이프랑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은 아버님은 좀 누구를 뭐 아베 쪽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당을 지지하십니까? 하더니 아버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건 노코멘트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근데 분위기로는 저희 장인 어르신은 느낌상 아베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네 이 우리가 일본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막 사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누가 웃고 있을 것 같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중국이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중국이 아마 지금 제일 좋을 거다. 아버님도 아시는 거예요. 과거에 반도체 기술이 미국이 단연 1위였는데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았죠. 그리고 지금은 삼성이 또 삼성, LG 등등 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한국의 그 반도체, 특히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완전 압도적으로 지금 전 세계 1등 아닙니까? 생산량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또 일본을 따라잡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이 비메모리 분야도 지금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인 어르신 얘기가 지금 우리 그 한국이랑 일본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중국이 기술 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반도체 쪽도 지금 열심히 시진핑 정부가 투자해서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데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리고 또 누가 좋아할 것 같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이거든요. 미국이 좋아하겠죠.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미국에 가서 이 미국에게 어떻게 보면 중재라는 표현이 맞나? 하여튼 이런 사안을 좀 알아달라. 미국이 협조를 얻으러 갔죠. 뭐 일본이라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일본은 아마 미국의 협조를 얻고 미국의 묵인하에 이걸 한다, 뭐 이런 뭐 말도 내피셜도 있긴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서로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두 나라 다 이제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 장인 어르신이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싸우면 뒤에서 웃고 있는 데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저랑 생각도 굉장히 많이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딸이 이제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저희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일본에 한 달 반에서 2달 가까이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 가서도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일본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참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오키나와를 간다고 해서 오키나와로 바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키나와에 지금 바로 갈 수가 없고요. 제가 아마 오키나와를 가는 시점은 빠르면 4-5개월, 길면 6개월 이상 저희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오키나와 가기 전까지 동경 쪽에 머물면서 여러 준비들을 할 건데, 이제 장인 어르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 달 반 뒤에 한국에 갈 거거든요. 한국 가면은 괜찮겠나?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저희 한국 사람도 그리고 한국 정부도 그렇게 우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간의 문제가 유감스럽게 있지만 당신 딸을 제가 한국에 데려간다 한들 뭐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한국 사람이 제 와이프한테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뭐를 해를 가하거나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 아니냐고. 우리 한국 사람들 절대 그렇게 민도가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런 사항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지 어떤 민간 차원에서 뭐 일본인을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일본인들을 개인적으로 헐뜯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장인 어르신이 그러나 뭐 일본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얘기를 두런두런 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둘이서 서로가 이제 장인 어르신은 이제 일본 사람, 저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서로가 공통된 의견을 뭐였냐? 이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돼서 좀 미국도 한미일 동맹도 강화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여러 이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협력하는 그런 무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와 장인 어르신 간의 어떠한 서로 이제 공통된 내용이었고요. 사실 뭐 더 깊게 들어가서 뭐 이 사건을 파헤치고 싶진 않았어요. 뭐 장인 어르신이랑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나 제가 오늘 이제 기분이 좀 좋았던 이유는 우리 장인 어르신이랑 사실 과거에도 정치 얘기나 이런 이제 국제 정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앞전 영상 나오죠. 지금 일본 간다 영상에 보면 저희 아내가 저 걱정해서 오빠 일본 가게 되면 오빠가 아는 그 누구, 우리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라도 오빠가 먼저 이 한일 사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본 사람이 오빠한테 얘기를 먼저 꺼내면 오빠의 이야기를 소신껏 하는 건 좋지만 오빠가 먼저 하지 말아라라고 저에게 조언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장인 어르신이랑은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이 대화가 가감없이 저희가 이제 했던 대화를 영상으로 만든 거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장인 어르신이랑 같이 어쨌든 가족인데 이렇게 이 한일 사태가 굉장히 좀 센서티브하고 민감한 이런 상태에서 좀 서로의 마음을 또 정치적인 또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 그게 또 우리 장인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더 좀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반일 감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적인 아픔과 지금 이 아베 정부에서 하는 꼴값지 않은 이 행동, 그리고 어찌됐건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민간 차원에서는 저는 사실은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 이런 어떠한 우리 한국의 어떠한 단결된 모습을 일본 정부 쪽에 이렇게 보여주고 일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한일 사태를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어떠한 그 희망하건데 지금 계속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 우익 그런 보도 우익 그 어떻게 보면 우익 매체에서 죄송합니다. 우익 매체에서 계속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줘서 뭐 지금 뭐 50% 이상이 지금 일본이 한국의 이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에 대해 찬성한다, 뭐 60% 이상이 찬성한다, 이런 기사가 있지만, 사실상 제가 느끼는 일본의 정말 극우 단체들 한 10% 될까요? 이런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상식과 지식이 있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한일 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악화되고 오래 갈수록 일본과 한국 양국에게 손해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뒤에서 웃고 있는 그 나라는 중국과 지금 반도체 굴기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또 이 동북아시아에서 뭐 지금도 뭐 사실 패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더 큰 그 장악력을 갖고자 하는 미국, 이 두 나라가 결국 뒤에서 웃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지 않을까. 일본 사람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 영상이 의미가 있었고 공감이 가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들 댓글 써주시면 제가 그 댓글, 소중한 댓글 다 읽어봅니다. 일일이 제가 하트를 달아드리거나 반응을 못 보여도 대부분 읽어보니까 반대되는 의견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도 제 영상에 누가 이런 댓글 썼더라고요. 일본 가셔가지고 이 우리 조선 민족의 이 오만함과 결례를 일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오십시오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댓글을 저한테 적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니? 좀 나가줄래? 네,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